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일부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뒤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 사기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사상 최초로 전 금융기관이 대국민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대구은행 옥산동 지점에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 60대 남성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계좌가 도용돼 70억대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면서 추가 인출을 막기 위해 거래은행의 돈을 잊지도 않은 국민 안심 계좌로 송금하라는 검찰청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행 직원의 만류가 아니었으면 4천만 원을 고스란히 빼앗길 뻔했습니다. 전화를 끊지를 말고 은행 직원, 창구 직원의 말을 믿지 말고 무조건 돈을 빼서 송금을 해야 이 급한 상황을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전화 금융 사기가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전화 금융 사기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1년 사이 4천여 건 더 늘었고 올해는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여파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의 핵심이 되는 소위 대포 통장 발급처는 농협과 농협 단위조합이 가장 많았고 우체국과 새마을 금고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증권사에도 대포 통장이 급증하면서 사상 최초로 전 금융기관이 금융사기 조직과 전쟁을 선포하고 전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이 조사, 수사 등을 구실 삼아서 통장의 비밀번호, 자금 이체의 실제 이행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 절대 당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은 통장을 사고 파는 것은 불법 행위라면서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거나 133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이달 초에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이 조기 개장한 데 이어서 나머지 5개 해수욕장도 일제히 개장했는데요. 더위를 피해서 해수욕장을 찾은 인파들로 백사장은 벌써부터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휴일 풍경 박상환 기자입니다.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는 제트스키, 바다 위를 멋지게 날아오르는 플라잉보드, 물속으로 힘차게 뛰어들어가는 어린이들. 서로에게 물을 뿌리고 놀다 보면 더위는 저 멀리 달아납니다. 물은 차갑지만 친구들하고 바다에 들어가니까 재밌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친구들과 함께 먹는 음식은 평소보다 2~3배는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더워서 친구들이랑 바닷가에 왔는데 치킨도 먹고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아빠가 운전하는 스포츠카에 몸을 실은 아이의 표정에선 여유마저 느껴집니다. 가족과 함께 해상 누각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바라보는 해수욕장의 풍경은 일품입니다.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좀 바다도 보고 싶고 그래서 올라왔는데 여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바닷가 풍경이나 이런 게 다른 데보다 여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포항 지역 6개 해수욕장은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다음 달 24일까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포항시는 올해 포항 운하와 영일대 해상 누각 등 다양한 볼거리로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380만 명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8월 말까지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등 관내 주요 피서지 14곳에 여름 파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이 늦은 경주와 영덕, 울진 관내에는 다음 달 11일부터 운영되고 올해는 여성이 안심하고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성범죄 전담수사관도 배치합니다. 특히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음주 소란과 주치폭력, 자릿세 갈취, 쓰레기 투기 등 각종 질서 위반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엠벤 정미옥입니다. 김진양 님이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에 대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여기는 한 병원의 응급실 앞입니다. 이곳 응급실에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찾아오는 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돈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응급 환자가 응급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고
추후 환자로부터 상환받는 것으로 지난 1995년부터 시행됐는데요. 응급실에 마련된 서류를 작성하시고 진료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환자분 댁으로 연락이 가서 환자 형편에 맞추어서 최장 12개월로 형편에 맞게 나누어 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 꼭 기억하시고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봉희님께서 위급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스마트 구조대라는 어플은 각 사고 유형별로 위급 상황을 세분화하고 아이콘을 누르기만 해도 사고 지점의 주소가 관계기관에 문자로 전달돼 사고 직후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고자분이 음성 통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여러 가지 단매체가 있지만은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구조대라든지 112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긴급하다고 판단하고 신속하게 경찰관을 출동시켜서 조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응급처치 방법이나 생활안전수칙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지금 당장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미니 여론조사에서는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지난주 법원의 판결로 파장이 일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MBN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전교조만 법적 예외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60.7%, 해직 교사를 배제하라는 시정 명령을 거부해온 전교조가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17.8%로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 16.7%, 교원노조법의 개정과 교육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4.8%에 그쳤습니다. 꼬마 커플의 환상적인 살사 댄스를 함께 구경하시겠습니다. 아이들의 재롱 수준이 아닌 성인 못지않은 테크닉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드는데요. 흥겹고 파워 넘치는 꼬마 댄서들처럼 시청자 여러분 모두 돌아오는 한 주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MBN 정미혁입니다. 직업 없이 외출을 거의 하지 않던 30대가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대구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36살 김모 씨가 헤드폰을 쓴 채 숨져 있는 것을 어머니 57살 임모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무직인 김 씨가 게임에 빠져 10년 전부터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다는 어머니 임 씨의 말에 따라 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모텔을 통째로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23살 A씨와 성매매 여성 37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주 전 대구시 남구의 한 모텔을 임대료 4천만 원에 빌린 뒤 CCTV를 설치하고 남성 90여 명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해 490만 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풀살롱 등 기업형 성매매 업소와 학교 주변 신변종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산모들이 산부인과 감소 탓에 출산 관련 질병을 도시보다 더 앓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산모의 유산과 자궁 외 임신 등은 도시에 비해서 1.25배나 되고 임신 중독증도 1.15배였습니다. 이는 출산 전 진찰 때마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고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등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고령군과 군위군, 봉화군, 영양군, 청도군에 산부인과가 없고 의성군은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 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스카우트 청소년들의 세계적인 야영 대회 격인 국제 페트롤 잼버리 대회가 8월 1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창주시 중동면 강창나루 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45개국에서 스카우트 청소년과 지도자 7천여 명이 참가해 5박 6일간 낙동강변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며 승마와 수상활동, 자전거 트레킹, 문화유적지 탐방 등의 체험활동을 진행합니다.
창조시는 경상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 등과 기본 운영 계획 보고회를 갖고 개 폐영식을 비롯한 세부 행사를 점검했습니다. 올해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봄철 산불이 건수는 늘어난 반면 피해 면적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해 봄철 산불 발생은 87건, 피해 면적은 35헥타르로 잠정 집계돼 지난 10년 동안 평균과 비교해서 건수는 33% 늘었지만 피해 면적은 85% 줄었습니다. 한 건의 산불도 없었던 의성군이 산불 방지 최우수 사항을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면적을 최소화한 영덕군과 고령군이 우수 사항을 받았습니다. 네, 6월의 마지막 휴일 저녁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